탄화수소 끓는 점 36에서 216도에 대한 자가방역 측정 분석 기술 지원 규정입니다. 기술 지원 규정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산안법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데 참고하거나 사업자 안전보건 수준 향상에 필요한 기술적 권고 규정입니다. 탄화수소 끓는 점 36에서 216도에 대한 자가방역 측정 적용물질은 노난, 데칸, 도테칸, 메틸시클로헥산, 시클로헥산, 시클로헥센, 옥탄, 운데칸, 펜탄, 헥산, 헵탄이 있습니다. 주로 많이 보는 것이 시클로헥산, 헥산, 헵탄 등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목적, 적용 범위, 용어의 정의, 일반사항, 시료치치 및 분석 시 고려사항, 탄화수소에 대한 측정 분석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정이 된 이유는 탄화수소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을 수행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측정 분석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공기 중 시료 채취 방법, 시료 전처리 및 분석 방법, 시료 분석 시 주의사항입니다. 목적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자가방역 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탄화수소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을 수행할 때 정확성 및 정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용어의 정의에서 세 가지를 보고 가면 첫 번째 검출한계. 검출한계는 분석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검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농도나 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확실성을 가지고 단순히 검출이 된 것이고, 두 번째로 정량한계는 주어진 신뢰 수준에서 정량할 수 있는 분석 대상 물질의 가장 최소의 양으로 단지 검출이 아니라 정밀도를 가지고 정량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농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검출 한계의 3배 수준을 말합니다. 탈착효율은 채취한 분석 대상 물질의 분석값을 보정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시료 채취 매체와 동일한 재질의 매체에 첨가된 양과 분석량의 비로 표현된 것을 말합니다. 일반 사항은 넘어가고 시료 채취 및 분석 시 고려 사항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료 채취 기구 및 측정 방법을 선택하고 선택할 때는 시료 채취의 목적과 시료 채취 시간, 방해인자, 예상되는 오염 농도 및 실험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석 장비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을 선택합니다. 시료 채취 기구 및 측정 방법을 선택했으면 검량선 작성을 위해 표준 용액을 제조해야 됩니다. 표준 용액을 제조하는 순서는 첫 번째, 대상 물질의 파악, 두 번째는 분석 물질의 양을 결정하고, 세 번째는 표준 용액 제조 방법을 결정합니다. 제조 방법을 결정했으면 표준 용액을 제조하고, 상관계수가 0.99 이상의 것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대상 물질의 특성을 파악할 때는 순도와 특성 등을 파악을 해야 하고, 표준 용액 제조의 시료는 표준 용액 제조할 때 채취 시료의 예상 농도의 0.1에서 2배 수준에서 양을 결정합니다. 표준 용액 제조 방법의 결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단계적으로 희석시키는 희석식과 일정량씩 줄여가면서 만드는 배치식이 있습니다. 희석식은 만들기가 쉽지만 표준 용액이 잘못되면 계통 오차를 줄 수가 있고, 배치식은 여러 검량선 작성용 용액 중 몇 개가 잘못되더라도 보정을 할 수 있고 정확하지만 만들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표준 용액은 최소한 5개 수준의 이상의 용액을 제조를 해야 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농도를 반드시 포함을 해야 합니다. 검량선 작성 시 주의사항은 표준 용액으로 사용될 원액의 순도, 제조일자, 유효기간 등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용액, 탈착 효율 등에 사용되는 시약은 같은 로트 번호를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검량선은 시료 분석 조건과 주입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검량선이 적정하다고 판정이 되면 시료를 분석합니다. 검량선은 분석한 시료의 농도를 포함해야 되고 회사법은 피해야 하며 검량선의 적정성은 제시된 분석기기의 매뉴얼을 참조하거나 상관 개수가 0.99 이상의 것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표준 물질을 사용하는데 내부 표준 물질의 특성은 머무름 시간이 분석 대상 물질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피크가 있을 때 대상 물질의 피크라고 하면 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측정기에서 검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고, 또한 피크나 용매가 분석 대상 물질 피크와 중첩되지 않아야 합니다. 당연하게 같이 이렇게 중첩이 돼버리면 피크를 검출할 때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내부 표준 물질의 양이 분석 대상 물질보다 너무 많거나 적지 않아야 하며 사용하는 분석기기 검출기에서 반응이 양호해야 합니다. 내부 표준 물질은 표준 용액으로 사용하기 전에 탈착액에 일정량 넣어 놓습니다. 보정 방법은 검량선 작성 시 각 표준 용액을 분석한 크로마토그램 면적을 내부 표준 물질의 크로마토그램 면적으로 나눈 면적비로 회계식을 구하면 됩니다. 너무 중요한 탈착 효율입니다. 탈착 효율은 흡착관을 이용해 채취한 유기용제 등의 분석값을 보정하는 실험이며 유기용제의 분석값을 보정하는 실험이며 흡착관 오염, 시약 오염, 분석 대상 물질이 탈착액이 실제로 탈착되는 양을 파악하여 보정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시료 배치당 최소한 한 번씩은 행해야 합니다. 탈착 효율 실험을 위한 주입량을 결정을 하고 작업장 농도를 포함하도록 예상되는 농도와 공기 채취량에 따라 주입량을 계산합니다. 만약에 작업장 농도를 모를 경우에는 누출 기준과 채취량 10리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입량은 작업장 농도를 포함해야 하고 예상 농도와 공기 채취량, 모를 때는 노출 기준과 10리터 기준으로 계산하고 계산된 주입량에 5개 농도 수준의 양을 반복적으로 3개씩 공시료 3개를 준비합니다. 농도 수준은 0.5에서 2배 사이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총 시료는 공시료를 포함해서 12개 준비를 해야 하고, 자, 준비가 끝났으면은 탈착효율 실험용 흡착관 뒤에 뒤층을 제거합니다. 뒤층을 제거한 흡착관에 마이크로 실린지를 이용하여 흡착관의 앞층에 주입합니다. 주입한 후에 흡착관을 마개로 막고 하루 동안 상온을 방치하고 흡착관의 앞층을 바이어에 넣고 탈착액을 넣어 탈착합니다. 이 이후에는 분석 과정은 시료의 분석 과정과 동일합니다. 탈착된 시료를 분석해서 검출량을 산출을 하고 다음 식에 의해서 탈착 효율을 구합니다. 탈착 효율은 분석량을 주입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탈착 효율은 최소한 0.75 이상이 되어야 되지만 0.9 이상이면 좋습니다. 탈착 효율에 대한 평가는 분석자가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12개의 탈착 효율 실험 결과를 가지고 근거로 판단해야 할 사항은 탈착 효율 간의 일정성입니다. 만일 탈착 효율 간의 차이가 크고 변이가 심해서 일정성이 없으면 정확한 보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원인을 찾아서 교정하고 다시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제 탄화수소의 자가방식장 방법을 보면 시료 채취 매체로는 활성탄간 앞층 100, 뒤층 50mg이며 유량은 0.01에서 이상입니다. 시료의 안정성은 5도에서 30일 정도 안정하고 공시료는 세트당 2개에서 10개 또는 시료수의 10% 이상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분석 기술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검출기는 불꽃 이온화 검출기입니다. 전처리는 이황화탄소이며 30분간 방치합니다. 방해작용 및 조치를 보면 습도가 너무 높으면 시료가 파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시료 채취 용량 결정에 유의해야 하며 알코올, 케톤, 에스테르, 할로겐 화합물 등의 다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방해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황화탄소는 독성이 강하고 인화성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장비를 사용한 채로 후드 안에서 실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시료 채취는 펌프를 시료 매체로 보정한 후에 보정하고 활성탄 시료 채취 바로 전에 활성탄 끝을 절단하고 튜브를 이용해서 연결하고 다시 튜브를 이용하여 또 펌프로 연결합니다. 유기화합물의 유량은 대부분 0.01에서 0.1 리터 퍼 미닛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료 전처리는 앞층과 뒤층을 각각 다른 바이엘에 담고 앞층은 흡착한 앞층 시료와 함께 넣고 우레탄 마개는 버립니다. 유리 섬유는 흡착하니 씹을 때 여기를 나눠주는 유리 섬유는 앞에 같이 넣으면 됩니다. 바이엘에 탈착액 이황화탄소 1ml를 넣고 뚜껑을 닫고 30분 정도 방치합니다. 이제 분석을 시작할 때 분석 전에는 항상 검량선 작성을 먼저 시작합니다. 시료 농도가 포함될 수 있는 적절한 범위에서 5개의 표준 물질로 검량선을 작성합니다. 현장 시료 및 공시료를 함께 분석하고 탈착 효율을 구합니다. 탈착 효율을 위한 시험은 총 시료 12개, 3개 농도, 각 3개씩 공시료 3개. 분석용 흡착한 뒤층 제거하고 앞층에 주입하고 밀봉해서 하루 상온에서 놓아둔 후에 탈착 효율을 구합니다. 탈착 효율은 주입량 분의 분석량입니다. 이렇게 검량선 작성이 끝났으면 분석을 시작하는데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제조회사가 권고하는 대로 기기를 작동하고 조건을 설정하면 됩니다. 시료는 정량적으로 정확히 주입을 하고 물질의 머무름 시간은 컬럼이나 분석기기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분석 물질의 농도를 구하는데요. 분석 물질의 농도는 시료 앞층의 양 더하기 시료 뒤층의 양 빼기 공시료 앞층의 양 빼기 공시료 뒤층의 양, 여기에서 계산된 검출량을 공기 채취량
공기 채취량에 탈착율을 곱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상 상태의 공기 용적을 분자량으로 나눠서 곱해줍니다. 정상 상태는 25도씨 1기압을 말합니다.